는 대부분 이제 중성화 수술 안 된 늙은 수컷 강아지들을 보면은 굉장히 수척해 있어요, 막. 애들이 색깔이 안 좋죠, 애들. 수척해 있는 애들이 그 고하면 짱짱하게 그렇죠. 모든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거예요. 저희 손이 왜 이러지? 깜짝 놀랐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백남은 수의사입니다. 네, 마포 굿모닝 동물병원 백결입니다. 예, 두리틀 동물병원의 정인수입니다. 네. 네. 왜 모였죠, 우리? 갑자기 이게 뭐죠? 선배님께서 어느 날 연락을 하셔가지고, 그죠? 그래서 뭐 이런 게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뭐 준비된 건 아무것도 없는데, 대본도 없고, 뭐 각본도 없고, 시나리오도 없는데, 그냥 와서 무조건 찍으면 된다고 해가지고 그냥 저희는 온 거잖아요. 그렇죠. 네. 모토는 알쓸신잡. 네. 민망하네요.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지식의 넓이나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은데 큰일 났네. 재밌는 일들이 있었던 것들을 뭐 조금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는 형태가 돼야겠죠? 일단은 가볍게 생각을 하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재미는 좀 있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만 재밌는 게 아니라. 일단은 저는 별로 재미가 없지만 각자는 일단 재미가 있으시는 분들인데 어떻게 될지는 제가 멍석을 깔아주면은 예. 그거를 됩니다. 그렇죠.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네. 그래도 사실은 교육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싶긴 하는데 너무 딱딱하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 방송의 취지는 아마도 저희가 병원에서 겪었던 이런 일들까지 있을까? 하지만은 생각보다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이벤트들 그런 것들 위주로 소개를 해드리고 각자의 경험들을 얘기를 하면서 보호자님들한테 약간의 뭐 경각심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도 조금 심어드릴 수 있고 그렇죠.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선배님이 우리 부르셨잖아요. 어떻게 될지 일단 봐야죠. 그렇죠. 오늘은 일단 첫 시간이니까 뭐 가벼운 주제부터 한번 얘기해 보죠. 그래서 가벼운 주제는 일단은 수컷 중성화 수술, 남자 애기들 중성화 수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남자애들 중성화 얘기를 해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어렵죠. 일단은 가장 보호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는 수술을 언제 해야 되느냐. 접종하실 때 항상 물어보시잖아요. 맞아요. 보통 뭐라고 하세요?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5, 6개월 이후에, 그러니까 6개월, 가급적이면 6개월 이후로 저는 미루는 편이에요. 6개월 이후로 미루는 편이고, 저도 똑같아요. 똑같이 말씀드리는데 1차 접종하라고 물어보시면 때 되면 제가 말씀드린다고. 아직 신경 안 쓰셔도 오실 됩니다. 때마다 말씀하시는 분이 네. 그냥 이제 보통 6개월 정도 이후로 이제 말씀드리죠. 네, 어느 정도 상당히 되죠. 저는 조금 이게 뭐 개월수로 말씀드리기도 하는데 약간 좀 재밌게 가려는 중이에요. 뭐 하나는 고추 크기 봐가지고 결정하지 않는 고추 크기 봐서 결정하지 하나랑 성성숙도. 그렇죠. 네, 그렇죠. 하나는 또 근데 이거 고추 크기 기다리다가 다리 들기 시작하면 제가 그렇죠. 정말 죄송해질 수도 있다고 그렇죠. 그런 얘기를 좀 드리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한 것 같은데, 중성화 수술할 때 이게 시기가 너무 빨라지면 생식기가 다 자라지 않은 상태에서 네. 수술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아니 그렇게 되면은 생식기 발달이나 요도 발달이 덜 돼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배꼽이 돼버려요. 그 간혹 가다가 이제 너무 조기에 한 애들 같은 경우에 덩치는 이만합니다. 맞아요. 고추는 너무 조그매가지고. 네. 사실은 저희 집게가 그래요. 동생이 혼자 서울에 자취생활하면서 뭐 전혀 뭐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없이 수술을 좀 진행을 했는데 엄마 아빠 걔가 좀 조그맣다 보니까 시기를 좀 빨리 잡아갖고 얘도 얼마 안 클 거다 계획을 하고 수술을 했는데 엄마 아빠 2배 반만큼 커버렸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조그만 배꼽을 달고 결석이 생기지 않기만을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있고. 백남원 선생님이 되게 중요한 얘기 하신 것 같은데 그 고추 크기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중요하죠. 왜 중요해요? 고추 크기. 고추 크기가 좀 민망하긴 한데 제가 뭐 이상한 사람은 아니에요. 고개 강아지의 그 네. 고추 크기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고추가 커진다? 고추가 커져야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죠. 정상적인 성장. 그렇죠. 그렇죠. 고추가 일반적인 크기. 그렇죠. 고추가 이제 성숙해져야지 그 고추 안에 오줌이 지나가는 길이 있어요. 그 오줌이 지나가는 길을 요도라 그러는데 그 요도의 크기도 같이 커지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게 왜 중요할까요, 선생님?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결석 같은 이제 방광 안에 그런 돌 같은 것들이 이제 쌓이면서 생길 수 있는데 이제 크기가 작으면 요도를 통해서 빠져나갈 수 있어요. 빠져나갈 수 있는데 오줌싸면서. 너무 그렇죠. 중성화를 일찍 하면 요도의 발달이 더뎌져가지고 좁게 되면은 거기 이제 걸리게 되는 거죠. 요로결석 발생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예, 맞아요. 그게 있고 고양이도 혹시 그러지 않나요?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고양이- 빨리 하면은 그렇죠. 특히나 이제 수컷 여기서 잠깐 네. 저희 고양이를 안 키우시는 분들은 아마 고양이 고추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실 수 근데 있는데 고양이는 또 굉장히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수컷 중성화를 하고 나면 그 전에 이제 성숙이 되면은 얘네들이 이제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그 고양이라는 동물은 교미를 해야지만 배란이 돼요. 그렇죠. 네, 암컷이. 그래서 수컷한테는 그 요도 끝부분, 그러니까 고추 끝에 이렇게 표피를 까보면은 가시가 막 나 있거든요. 돌기가 굉장히 작은 돌기가 나 있는데 중성화 수술을 제대로 한 친구들은 그게 사라집니다. 신기해요. 사라지고 혹시라도 중성화 잠복고환이라든지 잠복고환이라는 건 이제 뭐 보통 고환이 두 개인데 잠깐 다시 잠복관까지 얘기하면은 너무 좀 너무 될것 같고 지금 일단 제가 여쭤본 거는 고양이도 고추 크기 이제 네. 지금 백남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네. 강아지는 고추 크기가 어떻게 보면 성성숙의 그 단계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중요한 포인트로 잡을 수 있는데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추 생식기가 워낙에 작다 작아요. 보니까 거의 차이가 없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거의 차이가 고양이는 없잖아요. 일찍 하는 게 차이는 없는데 이제 요도의 그 굵기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게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성성숙이 일어나는 한 5개월부터 한 5개월 이후에 이제 하는 걸 권장해 드리는데 가끔 가다가 성장 속도가 다 다르잖아요. 약간씩 그 다르죠, 때마다. 같은 소형견이어도 어떤 애는 굉장히 빨리 크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진짜 1년 거의 다 될 때까지 천천히 크는 애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시기는 정해져 있지만 애들마다 좀 차이가 있다는 거 그게 좀 있는 것 같고 저는 그래서 보는 게 몇 개가 있죠. 계속 고추 얘기하니까 좋네요. 고추 크기는 좋은 것 같고 다리 드는 거, 다리 그거랑 드는 거. 이빨 같이 보죠, 이빨. 유치. 그런 것들 맞아 이빨이랑 다리 드는 거 다리 드는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아지들이 다리를 들어서 오줌을 싼다는 거는 성적으로 어느 정도 성숙됐다는 거를 우리가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자기 영역이라는 거에 대한 그런 표현? 그렇죠. 네. 조금 외람된 얘기긴 한데 좀 어린애들이 중성화할 시기가 안 됐지만 분가분가를 한다고 분가분가. 뭐 중성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 오시는 보호자들 꽤나 있거든요. 아주 많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가분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행위 자체가 이게 성적인 의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성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냥 놀이나 어떤 그 장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은 일단은 최대한 좀 뒤로 미루시는 게 좋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저는 그거를 어떤 측면에서는 권장을 하기도 해요. 어떤 측면에서? 가령 그러니까 그 권장을 한다는 게 여기저기다 분가분가를 하고 다니게 하는 것보다도 분명하게 얘는 스트레스 해소의 수단으로서 쓰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분가분가만을 위한 인형을 인형. 마련을 해준다든지 그 냄새 채취를 인형은 필요하죠. 인형을 마련을 해준다든지 그 스트레스 해소에 분명 도움이 돼요.
일단은 성성숙이 덜 된 상태에서 중성화 수술하면은 그 소변이 지나가는 요도가 덜 자란 상태에서 이제 그 마무리가 될 수 있다는 그렇죠. 얘기죠. 가늘죠, 가늘죠. 네. 그런 애기들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석 같은 게 막을 수 있다. 네. 막을 가능성이 더 커진다. 막을 수 있다. 네.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응급한 수술이 될 수가 있고 그렇죠. 수술을 하는 것도 굉장히 커질 수가 있죠. 시간도 엄청 힘들어요. 그렇죠. 오래 그리고 걸리고. 요도에 결석 같은 게 걸려 있으면 그거를 방광으로 다 밀어 올려줘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요도가 또 좁으면 그것도 또 여의치가 잘 걸리고 잘 안 빠지고. 그런 부분이 있죠. 최악의 상황엔 요도를 여는 상황도 그렇죠. 발생하죠. 안 하고 싶어요. 요도절개를 해야 안 하고 싶습니다. 저 요도 굉장히 자, 싫어요. 왜 그러냐면은 요도절개를 했을 때 그 아무래도 소변이 지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수술하는 게 방광을 절개해가지고 수술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좀 수술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지만 회복되는 게 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감염도 또 많이. 감염도 많이 그렇죠.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수의사들 같은 경우에 요도 절개는 좀 가급적이면 피하고 싶은 그런 게 있답니다. 네. 그런 게 혹시 저기 백결 원장님도 따로 추가적인 어떤 기준이 있으신가요? 성성숙의 기준. 성숙의 기준. 저도 비슷합니다. 뭐 좀 다리 들고 짠다든지. 고양이 고양이요? 고양이 같은 경우. 고양이는 고양이 이제 스프레이를 한다고 하죠. 잠깐 여기서 프레이. 그 스프레이가 그냥 이렇게 뿌리는 스프레이가 있잖아요. 네. 그건 비슷해요. 그런 건가요? 네,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소변을 네. 강아지들이 이제 다리 들고 영역 표시하는 찌끔찌끔 하듯이 다리를 들고 네. 쏟아는 거죠. 고양이들은 자기 영역에다가 이제 소변을 스프레이처럼 쫙 하고 뿌리고 다닙니다. 스프레이처럼 쫙 뿌릴 때는 그럼 고양이는 다리를 안 들고 네. 그냥 일반적인 꼬리 들고 그냥 지나가면서 쓱 뿌리고 지나가요. 쓱 뿌리고 지나가고 보통 이제 근데 그게 이제 일반적인 요즘에는 근데 중성화를 많이 하기 때문에 좀 보기는 힘들긴 한데 중성화 안 한 수컷들은 간혹 그런 행동을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얘네들은 계절 발정 동물이다 보니까 발정이 항상 일정하게 오지 않아요. 수컷들은 항상 와 있긴 한데 주변에 암컷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제 뭐 밤마다 뭐 운다든지 뭐 집을 나갈 수도 있고 뭐 이제 그런 일련의 이제 발정 행동들이 보이면 그거는 이제 해줘야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일단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백남훈 선생님이 말씀하신 고추의 크기 고추의 크기가 성성숙이랑 관련이 있으니까 그리고 다리 들고 소변을 보는 마킹 행동 강아지 같은 경우에 그리고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꼬리를 들고 쏘는 스프레이 행동하고 밤에 발정이 났을 때 막 야옹야옹하고 심하게 우는 심하게 우는 짝을 그런, 찾는. 그렇죠. 짝을 찾는 그런 행동 그런 행동이 네네. 성성숙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근데 그거를 먼저 얘기를 해야 돼.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거. 남자 보호자님들이 더 물어보시죠. 뭔지 꼭 해야 돼요. 불쌍해요. 그쵸? 꼭 불쌍해요. 해야 돼요. 이거 떼내면 오케이.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수컷 애기들 같은 경우에 중성화 수술이라고 하는 게 이제 또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제 남자 구실을 못하게 하는데 그 못하게 하는 방법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고환 원래는 이제 원칙적으로는 고환을 떼내는 건데 간혹 어떤 분들은 이제 그 꼬추를 제거하는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있어요. 다 전체를 제거한다고. 그렇죠. 네. 내시처럼. 네, 절대로 그렇지는 않고요. 그게 더 어려워요. 그렇죠. 못합니다. 얼마나 많이 날 건데. 그렇게는 안 하고 이제 호르몬을 만들어주는 성성 호르몬을 만들어주는 그 고환을 제거만 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가지고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에요, 그죠? 그렇죠. 간단한 수술인데 어떻게 설명을 하시나요? 수술이 꼭 해야 됐냐라고 이제 물어보셨을 때. 가끔 저도 남자인지라 가슴이 아프긴 해요. 가슴이 아프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조금 집안에서 사는 친구들한테 더 권장을 드리는 편이고 권장을 드리는 개념인 거죠. 필수로 얘는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아요, 저는.
그렇지만 필수적이진 않다. 이거 무조건 필수로 얘는 중성화 수술을 안 하면 큰일 난다. 그렇죠. 그건 그거는 라고 말씀은 안 드려요. 특히나 이제 또 밖에서 지내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약간은 주는 편이고 저는 집안에서 마킹하는 행동들 그리고 약간 공격성 띠는 행동들 그런 거를 감소시켜주고 줄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분명하게는 뭐 발정난 암컷 주변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거에서 받는 스트레스들 그런 것들 그리고 얘네들도 집 나가요. 그렇죠. 수컷 애기들도 집 나가요. 그거를 좀 줄여줄 수 있는 얘네들 이제 발정난 암컷들 냄새가 굉장히 멀리까지 퍼지잖아요. 그 냄새 맡고 집 나가버릴 수 있어갖고 되는데 단 하나 저는 고안 2개가 다 안쪽으로 땅콩이 내려와 있어야 되는데 그거가 하나가 배 안에서 안 내려온 경우는 그거는 저는 권장이 아니라 필수로 수술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여기서 지금 일단은 고환이라고 하면 그 고환의 위치는 아래 배 쪽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똥꼬 아래죠, 똥꼬 아래. 똥꼬 밑에, 엉덩이 밑에인데 거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손으로 만지면 만져지잖아요. 근데 애기들 같은 경우에 보호자분들은 잘 못 만지시잖아요. 이게 하나 있는지 2개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얘가 뭐 한쪽만 내려왔는지 두 쪽만 내려왔는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요거는 병원에 가셨을 때마다 그 접종하시는 때 좀 수의사 선생님한테 체크를 미리 받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는 미리 좀 받으시고 알고 계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보호자분들이. 배 안에 있는 경우는 그래서 일단은 정리하자면 중성화 수술을 권장해드리는 이유는 일단은 아이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보호자분이 겪으실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공격성을 좀 감소시키기 위해서 10살, 11살인데 고환이 그대로 있는 애들이 있어요. 가끔 있어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아니 저는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게 된 애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대부분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중성화 수술을 왜 해야 되냐고 이제 말씀하셨을 때 물어보셨을 때 해드리는 이유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강아지들도 마찬가지로 노령이 되면 전립선비대나 맞아요. 아니면 이 고환 쪽에 종양이라든지 또는 대부분 이제 중성화 수술 안 된 늙은 수컷 강아지들을 보면은 굉장히 수척해 있어요, 막. 애들이. 때깔이 안 좋죠, 애들이 수척해 있어요. 왜냐하면은 항상 그 어떤 성적인 욕구 불만 상태에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거의 항상 노출이 돼 있다고 봐도 사실은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저는 수술을 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수척해 있는 애들이 그 고함은 짱짱하게 그렇죠. 모든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거예요. 손이 왜 이러지?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크죠. 드래곤볼 가끔은 저를 부끄럽게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죠. 드래곤볼이 이렇게 있고 네. 그런 경우 있어요. 이제 발정이 나서 아파트에 사는 고양이들이 창문 열어놨다가 뛰어내려 버립니다. 하이라이즈 신고. 그렇죠. 그런 친구들을 꽤 봤어요. 근데 걔네들 중성화 수술하고 나면 안 뛰어내립니다. 그렇죠. 그럼 죽을 고비를 넘기고 와서 이제 하고 이제 중성화 수술하면 괜찮아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경우도 이제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 고양이 보호자님들은 사실은 교육이 좀 많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감성적으로나 고양이들 사랑하고 같이 키우시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일단은 시기가 되면은 거의 대부분 하십니다. 안 하는 고양이를 거의 보기 힘들어요. 정말 보기 힘들어요. 걔들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많이 힘들죠. 아니 암컷 그 발정의 냄새 그거에 의해 가지고 페로몬에 의해서 자기들도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거 아니야. 제정신이 아니죠. 누가 보면 내가 이상한 수의사로 보이겠지만은 감옥 속에 넣어놓고 감옥 밖에서 야한 동영상을 계속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고양이는 후각이 좋아가지고 아파트에 살아도 고층에 살아도 암컷 냄새를 맡냐고 2kg씩 간다잖아요. 1, 2kg 정도 냄새를 맡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사실은 우리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그렇죠. 만약에 야생동물들이라 그러면은 충분히 자기 짝을 찾고 자기 그 새끼들을 계속해서 낳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욕구 본능인데 그렇죠. 이게
실내에서 사람하고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이 욕구 자체가 오히려 얘네들한테 문제가 되거나 사람하고 같이 지내는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좀 제한을 시켜놓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제 중성화수를 보통 권해드리는 거죠. 사실은 뭐 동물의 그 권리를 우리가 요즘에 많이 얘기하는데 동물의 권리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중성화 수술이 좀 약간 좀 특히 수컷 같은 경우는 좀 그래요. 좀 그렇기는 그렇죠. 해요. 근데 어쨌든 우리 사람이랑 같이 생활을 하려고 얘네들을 이제 저희가 데려온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좋게 잘 지내보려고 건강하게 오랫동안 잘 지내보려면 좀 필요한 수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권장을 해드리는 거죠. 네. 자 오늘 그 첫 번째 녹화였는데 어떠셨어요? 아니 저는 뭐 계속 이상한 사람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추식이라든지 야한 동영상이라든지 아주 좋아요 이런 거. 근데 앞으로 이런 캐릭터로 계속 갈 거예요. 일단 원래 그거 제 건데 제가 또 고양이라서 이제 고양이는 별로 안 크거든요. 원래 별로 안 커. 네. 오늘 일단은 첫 시간인데 그냥 그래도 저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일단 재밌었어요. 가벼운 주제로. 가벼운 주제로 걔네들한테는 무거운 주제죠. 일단은 그 뭐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면은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번 녹화할 때 그 점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할 거고 저희가 얘기한 부분 중에서 혹시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은 그것도 이제 답글로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도 답변을 형이 해드리겠습니다. 할 거죠? 아니요. 같이 하셔야죠. 크기는 제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사진 찍어서 올리면 되나요? 저는 뭐 우리 아이 크기는- 우리 아이 크기는 적당한가요? 아 그런 거는 네 가능합니다. 자를 대고 사진을 찍어주세요. 되더라고요. 비율이 중요하죠. 비율 중요하죠. 비율 아주 중요하죠. 중요하죠. 일단은 오늘 첫 시간 재밌게 봐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더 유익한 얘기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안녕히 계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